여러분은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 역전의 순간.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꿈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이것은 2006년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06년 4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33세의 김길수는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당시 그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야간 근무를 마친 김길수는 집으로 가는 길에 무심코 로또를 한 장 샀습니다. 5천 원. 그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주 한 장씩 사곤 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등 당첨금 29억 원. 세금을 제외하고도 14억 원이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김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곧 흥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나도 이제 제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김길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기 불과 2주 전의 일이었죠. 당시 김길수는 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사소한 시비 끝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강도상의 죄. 그는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로또 당첨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의 신분도 곧 들통날 운명이었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로또 1등 당첨. 기사가 나가고 김길수의 얼굴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찾던 강도상의 용의자 아닌가? 경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김길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4억이라는 거금이 손에 들어온 그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변호사를 말이죠. 변호사님, 저 정말 실수였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김길수는 눈물을 흘리며 변호사에게 애원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게 최우선입니다. 합의금으로 얼마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든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결국 김길수는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으로 또 수천만 원이 나갔죠.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13억이 넘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변호사의 탁월한 변론 덕분에 최민수는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죠. 휴, 살았다. 정말 살았어. 법정을 나서며 김길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돈이면 다 되는구나.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그를 파멸로 이끄는 시작점이 되었죠. 자유의 몸이 된 김길수는 그동안 꿈꿔왔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가 삶이라고 착각한 것을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강남의 고급 클럽. 그곳에서 최민수는 매일 밤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당연하지. 오늘은 내가 다 쏜다. 여기 있는 사람들 술값 전부 내가 낸다고.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분, 처음으로 대접받는 느낌. 김길수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쓰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때로는 1,000만 원이 넘게 쓸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10억도 넘게 남았는 걸 뭐.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8억 원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5억을 쓴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클럽에서 만난 한 남자가 김길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형님, 돈 좀 버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아는 곳인데 돈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돈 되는 자리? 네, 형님. 딱 하룻밤만 투자하시면 2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김길수는 불법 도박장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5천만 원을 걸었는데 1억으로 돌아왔죠. 그 짜릿한 감각. 클럽에서 돈을 쓸 때와는 차원이 다른 흥분이었습니다. 이거다. 이렇게 돈을 불리면 되는 거야. 하지만 도박의 법칙은 냉정했습니다. 이긴 날도 있었지만 잃는 날이 훨씬 많았죠. 그리고 한번 잃기 시작하면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꼭 딸 거야. 방금까지 잃은 거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어. 그렇게 또 돈을 걸었고 또 잃었습니다. 2008년 여름, 로또에 당첨된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때 김길수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잔액 3천만 원, 14억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돈이 바닥나자 김길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토록 친절하던 클럽의 매니저들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죠. 도박장에서 만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길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그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경력이 너무 단절되어 있네요.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그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14억을 탕진했다고, 도박과 유흥에 빠져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결국 김길수가 찾은 일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로또 당첨 전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더 비참했습니다. 한때 수억을 쓰던 사람이 이제는 시급 8천 원을 받으며 일하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8년 가을, 김길수는 월세를 낼 돈조차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며 돈을 독촉했죠. 이번 달도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으로는 월세를 내고 나면 먹고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날 밤 김길수는
거리를 헤매다가 한 귀금속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닫혀 있는 가게, 그리고 문틈으로 보이는 금목걸이들, 저것만 몇 개 있으면 당장 월세 걱정은 없을 텐데 악마의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죠. 새벽 3시, 김길수는 공구를 들고 귀금속 가게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릴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열대에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쓸어 담았습니다. 약 2천만 원어치. 그리고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죠. 이제 살 수 있다는 안도감. 다음 날 김길수는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훔친 금품을 팔았습니다.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손님, 신분증 좀. 아, 제가 급하게 나와서요. 다음에 가져올게요. 가짜 이름을 대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김길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를 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짓 안 해.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돈은 다시 바닥났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리고 김길수는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금은방이었죠. 그렇게 6개월 동안 김길수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금은방 5곳을 털었습니다. 매번 새벽에, 매번 조심스럽게.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의 수법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체격과 걸음걸이가 일치합니다.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었지만 김길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마지막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던 길에 김길수는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거기서 손들어.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망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저앉고 싶었죠. 법정에서 판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6개월 동안 5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입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김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4억은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전과 기록뿐이었죠. 교도소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길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50대 남성이 어느 날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왜 들어왔나? 절도요. 가족은? 없습니다. 그래. 나도 없지. 다 내가 만든 결과야. 자네도 그렇겠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았습니다. 모두 자신이 만든 결과였죠. 김길수는 교도소에서 3년을 보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할까?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뿐이었죠. 출소하면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면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진심으로. 2011년 봄
김길수는 출소했습니다. 40세가 된 그는 다시 세상에 나왔지만 세상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가가 있으시군요. 죄송합니다. 경력이 조금 특이하시네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3년의 공백, 그리고 전과 기록. 누가 그를 고용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몇 달을 헤매다가 김길수는 겨우 건설 현장 일용직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10만 원. 하지만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길수는 거리에서 휴대전화 수리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들이 선반에 가득했죠. 저 중에 한 개만 팔면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또다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김길수는 휴대전화 수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수리 맡긴 고가의 휴대전화 10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들을 팔았습니다. 총 300만 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김길수는 그 돈으로 로또를 샀습니다. 300만 원 어치의 로또. 한 번만 더 당첨되면 이번엔 다르게 살 수 있어.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행운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당첨되지 않았죠. 결국 휴대전화 절도 사건으로 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2014년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2년형.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정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길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2016년 가을, 김길수는 다시 출소했습니다. 43세, 두 번의 전과 기록을 가진 중년 남성.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자리는 여전히 구하기 어려웠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겨우 작은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지만 그것도 한시적이었죠. 한 달 안에 일자리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끊깁니다. 하지만 한 달 안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절박한 상황. 김길수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2017년 초, 김길수는 인천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한 것이죠. 그의 새로운 수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식당이나 상점에 들어가서 주인과 아는 척을 하며 친분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나 단체 손님 예약을 빌미로 직원을 데리고 나가 금품을 빼앗는 것이었죠. 첫 번째 피해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김길수는 자신 있게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기억 안 나세요? 저 김 사장 친구 김길수예요. 여기 근처 부동산 하는 김 사장 있잖아요. 김 사장님? 주인은 헷갈려 했지만 김길수는 당당했습니다. 맞다. 김 사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요즘 이 근처에 건물 하나 알아보고 있거든요. 사장님도 투자 관심 있으시면 같이 보실래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게를 직원분이 봐주시면 되죠.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계약금도 주고 올 거니까. 그렇게 식당 직원을 데리고 나온 김길수는 근처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4층에 우리 형님들이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형님들이랑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하지만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김길수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혹시 금목걸이나 금팔찌 같은 거 차고 계세요? 그거 잠깐만 맡겨주시면 계약금 받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네, 그게 무슨... 저희 형님들이 좀 그래요. 보증 같은 걸로 뭔가 맡아야 안심하시거든요. 걱정 마세요. 10분이면 돼요. 어리둥절한 직원은 자신이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벗어주었습니다. 약 200만 원 상당. 그리고 김길수는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올라가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건물 안으로 들어간 김길수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도주했죠.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김길수는 같은 수법으로 인천과 부산 일대의 식당, 주점, 상점 등을 돌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단체 손님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때로는 부동산 거래를 제안하고, 때로는 조폭 행세를 하며 친분을 과시했죠. 우리 형님들이 5대 폭력 조직의 간부들이거든요. 걱정 마세요. 안심하고 거래하셔도 됩니다.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기대감이 섞인 마음으로 김길수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품을 넘겼죠. 6개월 동안 김길수는 10여 곳에서 총 3,6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나둘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김길수의 마지막 범행 후 그가 탄 택시의 기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부산역으로 가주세요. 빨리 좀 가주시고요. 급하신가 보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택시 안에서 최민수는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또 해냈어.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이 돈으로 뭐 좀 제대로 시작해봐야지. 그리고는 갑자기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로또 사세요? 로또요? 가끔 사죠. 저 말이에요. 예전에 로또 1등 당첨된 적 있어요. 네, 진짜요? 진짜예요. 2006년에요. 29억 당첨됐죠. 택시 기사는 반신반의했지만 최민수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당첨되었는지,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택시 기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TV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죠. 금품 사기 용의자를 찾습니다. 인천과 부산 일대에서 뉴스에 나온 용의자 몽타주. 그것은 분명 며칠 전 자신의 택시를 탄 그 손님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자라고 했습니까? 경찰은 택시 기사의 진술을 듣고 즉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2006년 로또 1등 당첨자 명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김길수를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김길수, 당시 33세. 2006년 4월 로또 1등 당첨, 당첨금 14억 원 수령. 전과 기록은
2006년 강도상해, 2008년 절도로 징역 3년, 2014년 절도로 징역 2년. 두 번 수감되었고 2016년에 출소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2017년 여름, 김길수는 부산의 한 고시원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빼앗은 금품은 이미 모두 처분했고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죠. 새벽 6시 경찰이 고시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김길수 씨 계십니까? 김길수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문을 열었고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김길수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계속했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김길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밖에서 생활하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정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그냥 급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14억이나 되는 돈을 다 썼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도박장에서 2년도 안 돼서 다 날렸어요. 조사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정. 김길수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재판이었죠. 피고인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인천과 부산 일대에서 10건의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액은 총 3,600만 원에 달합니다. 김길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김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로또에 당첨됐을 때만 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또 당첨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선택이 문제였습니다.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2017년 가을, 김길수는 다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5년형. 44세.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범죄와 수감 생활로 보낸 남자. 교도소에서 김길수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만약 2006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로또에 당첨된 그날로 돈을 받자마자 은행에 예금을 들어두었다면, 아니, 적어도 반은 안전하게 저축해 두었다면, 유흥업소에 가지 않았다면, 도박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면,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2020년, 김길수는 교도소에서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기자의 질문에 김길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가난했겠지만 적어도 범죄자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로또 당첨을 후회하십니까?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저는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출소하시면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김길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세상이 절 받아줄까요? 2022년 가을, 김길수는 다시 출소했습니다. 49세가 된 그는 흰머리가 많이 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었죠.
그의 손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소자 지원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김길수는 서울역 근처의 한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남은 돈은 15만 원.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야 해. 그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지켜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2006년 로또 1등 당첨 14억 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길수에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었죠. 절제할 줄 모르고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순간의 쾌락에만 빠진 결과 14억은 2년도 안 돼서 사라졌고 남은 것은 범죄 기록뿐이었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축복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행운은 때로 가장 큰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김길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